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44명입니다. 어제보다 확진자 규모는 1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정부가 미국 화이자사 백신 2,000명 분량을 추가로 확보한 가운데 내일부터 경찰과 소방관 등 사회 필수 인력과 보건 의료인들까지 백신 접종이 확대됩니다.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오늘 신규 확진자와 백신 접종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이호준 기자, 오늘 확진자는 어제보다 몇 명 줄었습니까?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44명입니다. 어제보다 141명 줄었는데요.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보입니다. 해외 유입은 41명이고 나머지 603명은 모두 국내 발생 확진자입니다. 사망자는 1명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지역별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187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172명입니다. 인천까지 합한 수도권 확진자는 모두 374명, 국내 발생 확진자의 62%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남권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부산과 울산은 각각 43명, 경남 44명 기록했습니다. 경남권의 확진자는 130명, 비율은 20%를 넘었습니다. 일상 속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 접촉해서 확진된 비율 42%입니다. 또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이른바 조사 중인 비율도 30% 가까이 되는데요. 이 두 부분을 합치면 70%가 넘습니다. 한 명이 확진되면 같이 있었던 사람은 물론 가족과 직장 동료, 지인들까지 연쇄 감염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어제 방역당국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음식점 관련 확진자는 모두 77명입니다. 음식점을 이용한 사람 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 14명, 종사자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가족 감염자는 33명, 지인 감염자는 5명입니다. 식당에서 감염된 이용자나 종사자 수보다 그들과 접촉해서 코로나19에 걸린 가족과 지인 확진자가 더 많다는 겁니다. 가족이나 친한 지인이라도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지만 아무래도 이 백신으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어제 백신을 추가 확보했다고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미국 제약회사인 화이자사로부터 2천만 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총 9,900만 명 분량입니다. 확보된 물량도 중요하지만 지금 백신을 얼마만큼 많이 맞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 0시 기준 백신 1차 접종자는 226만 명을 넘었습니다. 인구의 4.4%가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은 셈입니다.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2차 접종까지 마친 국민의 비율은 0.2%입니다. 내일부터 백신 접종 대상자가 늘어납니다. 대상은 경찰과 해양경찰, 소방관 등 사회 필수 인력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의 보건의료인, 마지막으로 만성 신장질환자 등입니다. 대상자는 모두 50만 7천 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신고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사이 197건의 신규 이상반응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요. 대부분 두통과 발열 등 일반 증상이었습니다.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는 5건 새로 접수됐고요. 사망 신고는 2건이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644명으로 집계돼 닷새 만에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휴일 동안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내일부터는 경북 12개 군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 해제 등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돼 일주일 동안 시범 운영됩니다. 보도 김범주 기자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역 감염 603명, 해외 유입 사례 41명 등 모두 6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나흘 연속 하루 700명대를 기록하다 닷새 만에 600명대로 줄어든 건데 휴일 동안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어제 하루 동안 진행된 검사 건수는 4만 8천여 건으로 평일 평균 7에서 8만 건보다 적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주로 수도권과 경남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서울에선 다른 시도의 춤 연습실 관련 집단 감염이 12명 늘었고 강북구 지인 모임과 송파구 노래 연습실, 강남구 직장 관련 감염과 관련해 신규 확진자가 2명씩 늘었습니다. 이외에도 가족과 지인 등
소규모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면서 172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 187명, 인천 15명을 포함해 수도권 확진자는 374명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선 경남 44명, 부산과 울산 각각 43명 등의 순서로 확진자가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이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경상북도 인구 10만 명 이하 12개 군지역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범 운영합니다. 의성과 영덕, 예천, 울진 등 4곳은 기존 5인 이상에서 9인 이상으로 사적 모임 제한 규모를 늘렸고 나머지 지역도 곧 제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해당 지역의 종교활동 수용 인원도 기존 30%에서 50%로 늘어납니다. 일각에선 4차 유행 위기를 앞두고 시기상 부적절한 데다 지역 간 이동 상황에 따라 방역 대응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방역당국은 시범 지역의 고령화율이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35% 수준이라며 고령자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를 경상북도에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확진자 수가 잠시 주춤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속한 백신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일부터는 경찰과 소방관 같은 사회 필수 인력으로 접종 대상이 확대되고 예방접종센터도 대폭 늘어납니다. 초저온에 보관해야 했던 화이자 백신이 일정 기간 일반 냉동고에서도 보관할 수 있게 된 만큼 정부는 접종 계획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영철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백신 추가 신규 접종자는 6만 4천여 명. 휴일이었던 탓에 접종 시작 이후 하루 최다 인원을 기록했던 그제에 비해 줄었습니다. 누적 1차 접종자는 226만여 명으로 인구 대비 4.4% 수준입니다. 이달 말까지 300만 명에게 접종을 하겠다는 정부 계획의 75% 수준이며 목표를 달성하려면 엿새 만에 74만 명 정도를 더 접종해야 합니다. 2차 신규 접종자는 5,700여 명으로 지금까지 10만 4천여 명이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경찰과 해양경찰, 소방관 등 사회 필수 인력과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보건의료인, 만성신장질환자 등 약 50만 7천여 명이 접종 대상에 추가됩니다. 현재 204곳인 예방접종센터도 29일부터 53곳 더 추가됩니다. 화이자 백신의 보관과 유통 조건이 2주 동안은 초저온이 아닌 일반 냉동고에서도 보관할 수 있도록 완화됨에 따라 정부는 접종 계획을 다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마이너스 20도씨에서 2주간 보관이 가능한 걸로 변경됐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의 안정적인 접종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계획대로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평일 평균 13만 4천 명 수준이던 신규 백신 접종자 수가 다음 주부터는 15만 명 이상으로 늘고 전체 접종자 수도 상반기까지 1,200만 명을 차질 없이 달성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한편 희귀 혈전 반응이 나타난 얀센 백신에 대해 유럽에 이어 미국도 접종 재개를 권고함에 따라 정부는 다음 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열어 얀센 백신에 대한 접종 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방역당국이 이렇게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관건은 필요한 백신 물량이 제때 수급되느냐 하는 겁니다. 정부가 어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 계약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계약한 대로 국내에 원활하게 도입된다면 올해 안에 모두 9,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게 됩니다. 보도에 오대성 기자입니다. 이번 달 초 관계부처가 백신 도입 TF를 구성한 후 첫 성과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추가 물량은 2천만 명분으로 기존 1,300만 명분에 더해 3,300만 명분으로 늘었습니다. 이외에 앞서 확보한 다른 제약사 물량까지 합하면 올해 안에 계획된 백신은 모두 9,900만 명분입니다. 우리나라 5천만 명의 약 2배, 집단 면역을 형성을 위한 3,600만 명의 약 3배에 대한 접종이 가능한 물량입니다. 정부는 9월까지 협의된 물량만 모두 5천만 명분이라면서 18세 이상 인구 4,400만 명의 접종은 문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집단 면역 달성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18세 미만 접종 대상 확대,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3차 접종 등 향후 추가적인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건은 역시
계약한 대로 제때 약속한 물량만큼 실제로 들어오느냐는 겁니다. 5월부터 들어오기로 한 모더나 백신의 경우는 4월 말인 지금도 여전히 협의 중입니다. 정부는 계약된 물량은 올해 안에 다 도입된다면서도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비물 유지 협약에 따르게 되면 가격이라든지 물량, 시기 등이 밝히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국제적인 관행이기 때문에. 정부는 미국과의 백신 교환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상세한 내용을 지금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건수가 10억 회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FP 통신은 현지 시간 24일 207개 국가와 지역에서 최소 10억 293만 8,540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과 중국, 인도의 접종 건수가 58%를 차지했습니다. 최소 1회 이상 접종률은 이스라엘이 약 60%로 가장 높았고 아랍에미리트 51%, 영국 49%, 미국 42%, 칠레 41%, 바레인 38% 순이었습니다. 백신 종류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전체 대상국의 4분의 3가량인 156개국에서 투여됐고 화이자 백신은 44%인 91개국, 모더나 백신은 22%인 46개국에서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독일이 현지 시간 26일부터 인도발 여행객의 자국 입국을 금지합니다. 옌스 슈판 독일 보건장관은 현지 시간 24일 언론 인터뷰에서 백신 접종 캠페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인도로부터 여행자 왕래가 뚜렷이 제한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인도가 변이 바이러스 지역으로 긴급 선포되고 인도에서 입국하는 독일인은 이륙 전 진단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입국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 입국 후에는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하고 인도발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어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비서실 선임 행정관으로 있던 지난 2019년 3월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 금지를 신청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구 외국인 정책본부장이 이를 승인하는 과정에 개입, 조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1일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미얀마 쿠데타를 이끈 미 아웅 훌라잉 최고사령관과 아세안 10개 회원국 정상들이 즉각적인 폭력 중단에 합의했습니다. 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특별회의에서 참가국 정상들은 즉각적 폭력 중단과 대화, 아세안 의장들의 중재, 인도적 지원, 특사 방문 등 5개 항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아세안 정상들이 훌라잉 사령관에게 촉구한 정치범 즉각 석방 요구는 합의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대신 이 같은 문구가 있었음을 명시한 문구가 반영됐습니다. 이 같은 합의문이 발표되자 미얀마 민주진영인 국민통합정부는 입장문을 내고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민주진영이 세운 국민통합정부 측은 인터폴에 훌라잉 사령관 체포를 요청했는데 국민통합정부 측 인사인 초모툰 미얀마 유엔 대사는 아세안 정상들이 불법 군부 세력을 부른 건 결코 공식 정부로 인정해서가 아니라고 KBS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초모툰 유엔 주재 미얀마 대사는 아세안 정상들이 훌라잉 사령관을 국가 수반으로 인정해서 부른 건 절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유혈 사태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서일 뿐이라며 아세안 국가들로부터도 이렇게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They want to encourage them not to commit any atrocity, not to commit any further killing of the people in Myanmar. 미얀마 국민들은 더 결연하게 맞서고 있다고 했습니다. The will of the people to end the military coup, to end the military regime in Myanmar, targeted against the innocent civilian.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와 세계 각국이 강력한 경제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They have the financial
inflow from their respective country to military regime should review it and cut it off immediately. We cannot wait even a minute, even an 초모튼 hour. 대사는 또 중국은 분명한 미얀마의 이웃이라며 군부가 아닌 미얀마 국민의 편에 서달라고 했습니다. Stop dealing with the military diplomatically, economically, and militarily. This is the best time for the China to demonstrate that they are with the people of Myanmar. 이런 가운데 유엔 미얀마 특사가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정상들을 비공식적으로 만나 사태 해법을 논의할 거라고 했었는데 유엔 측이 플라잉 사령관을 직접 만났을지도 관심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전국에서 맑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대기의 흐름도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 예상되는데요. 오늘 한낮의 서쪽 지역은 어제만큼 따뜻하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1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또 오늘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호남 동부 내륙에서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기는 무척 건조한데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특히 충북 청주는 건조경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운데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하늘 표정 좋고요. 오늘 낮 동안에도 하늘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대전 25도, 광주 26도로 서쪽 지역은 25도 안팎이겠지만 동쪽 지역은 15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화요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